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5월 25일 월요일 밤 10시 20분입니다. 한국장 마감한 거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. 미국은 오늘 쉬는 날이니까 오늘 안 하고요. 그 한국장만 오늘 좀 살펴보고 이슈 하나 살펴보고 중국장 분석 좀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국은 오늘도 올랐어요. 그죠? 사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깝깝합니다. 뭐가 계속 하여튼 더럽게 올라요. 어, 추격 매수하면 먹기 힘들게 갭으로 움직여서 빵빵빵빵 날라댕기고 갭으로 뛴 뒤에는 추세 안 주고요. 그렇다고 하락하지도 않아요. 하락하지도 않아. 요즘 이게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. 요즘 상황이 원래 평상시 코스피가 가지고 있던 파워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원래 코스피가 잠재하고 있던 그런 매수의 힘. 원래 그 정도의 코스피의 기초 체력이면 요 정도 하면 빠졌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어요. 이만하면 빠지겠지 싶은 것도 무조건 다 쳐올립니다. 돈의 힘으로요. 그 와중에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. 언젠간 밝혀지겠죠. 지금 이제 환율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가 주식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가 둘 중 하나일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율이 진실이고 주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. 하여튼 환율 오르는 것도 그냥 뭐 유동성의 힘으로 무시하고 그냥 계속 올리고 있어요.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깝깝하죠. 지금 같은 상황은 그래서 대응이 중요하실 텐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.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끝까지 들고 가야 돼요. 팔면 안 돼요. 일단 어디까지 이게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주구장창 매도의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들고 가세요. 계속 들고 가세요. 계속 들고 가시고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셔야겠죠. 여기서 사실 매수 따라가기도 미친 짓 같아요. 매수를 따라가는 것도 좀 제정신에 하기는 좀 그죠.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그런 자리죠. 매수 따라가기도. 인버스 하는 거는 아니죠. 그죠? 어디에도 아직 사인이 안 나와요. 계속 풋옵션이 죽고 있고, 뭐 살아날 만하면 죽고 있고, 살아날 만하면 죽고 있고, 그래서 푸시 죽어가지고 안 돼요. 지금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어쨌든 기다리면 기회가 와요. 이 거짓적인 뭔가 이 냄새나는 상황은 조만간 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환율이 잘못됐든 주식이 잘못됐든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둘 중 하나가 정신을 차려갖고 제 방향으로 돌아오면 그때 돈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. 뭐 이런 상황이에요. 뭐 오늘도 아무튼 외국인은 좀 팔고 나갔고요. 그래서 뭐 오늘 미국장도 안 열리는 상황이니까 뭐 한국장 마감에 대해서 잘 오르고 있는데 뭐 하락에 대한 사인도 없고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. 중국장에 관련된 부분, 중국 얘기하기 전에 참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유동성이 얼마나 풀렸고 얼마나 오를 수 있냐라는 거를 숫자로 분석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.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 KTB증권의 김경훈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. 한번 뭐 재밌는 내용이길래 간단하게 살펴만 보고 중국장 내용 볼게요. 자, 보시면은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. 현재 유동성 풀려놓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주식은 최소 30%더 오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. 그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주장도 주장이지만 데이터 보시면 지금 그 기축통화국들 뭐 유럽, 일본, 미국 얘네들의 그 중앙은행의 자산이 보시면 여기 스파이크처럼 팍 솟아있죠. 팍팍 솟아있다.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. GDP 대비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입니다. 뭐 GDP 대비 뭐 120, 뭐 110%뭐 이렇게 뭐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연초 대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돈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뭐 가장 제일 많이 푼 거고요. 그래서 이걸 주식시장에다 갖다 놨는데 주식시장에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얼마나 오를 수 있냐 뭐 대충 이렇습니다. 좀 확대해 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유동성이 이거 먼저 보면 되겠다. 유동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풀린 상태에서 유동성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그죠? 요거를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저평가랍니다. 2008년 금융위기 수준밖에 안 됐대요. 지금 돈 풀린 거에 비하면 주식시장 상승한 게 요거밖에 안 됐대요. 참 하여튼 신기합니다. 신기하죠. 재밌는 얘기죠. IT 버블 때는 진짜 버블이었고 지금은 뭐 버블이다 이런 게 아니다. 지금 더 사야 될 때다라고 유동성의 측면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평상시 유동성이 풀렸을 때 대비해서 주식시장 뭐 대충 요 정도 레벨에 있는데 평균 회계까지 37%, 최소 S&P 그래 30%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써놨습니다.
물론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. 확률 게임이니까.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자료만 보고 넘어갑시다. 약간 좀 유동성만 보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다만 우리가 요 데이터를 보고 참고할 거는 돈이 진짜 더럽게 많이 풀려갖고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구나.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돈은 많이 풀렸지만 아직 뭐 실업이라든가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은 아직까지 좀 해결이 좀 덜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볼 만 하겠죠. 돈을 제일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좀 경제가 좀 그렇죠. 뭔가 좀 삐걱삐걱하죠. 이런 점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이건 좀 재미로 보자고 해서 넘긴 거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슈는 요겁니다. 28일 홍콩 보안법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. 이슈가 그죠? 요거하고 중국장을 좀 볼 건데 28일 날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돼요. 자,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?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. 이게 28일 날 홍콩 법안이 중국에서 통과가 되고 게임 끝이 아니죠. 28일 날 이게 통과가 되면 이때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악재가 이제 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자,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, 중국 니네 28일 날 홍콩 보안법 통과하는지 지켜볼 거야 이러고 있죠. 28일 날 통과시켰어요. 그럼 본격적으로 28일 날 밤부터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하고 쑥닥쑥닥 하겠죠. 그래서 홍콩을 제재하는 법안을 28일 이후부터 만들어낼 겁니다. 그러니까 본격적인 악재는 28일 이후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이건 28일 날 이슈가 나왔다고 지금 주식 빠지고 있으니까 28일 지나고 나면 오른다 이렇게 보긴 애매할 것 같습니다. 28일부터 본격적인 악재가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이것 때문이라도 일단 5월 말까지는 한국이고 중국이고 주식시장이 일단 뭐 추가적인 하락이나 뭐 흔들리는 거는 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이런 측면에서 보자고요. 자, 일단 환율, 중국이고 위안화 환율인데 역외 환율로 보겠습니다. 참 한영키가 눌려져 있네. 역외 환율로 보면은 지금 7.149 정도 됩니다.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요. 자, 보시다시피 이게 여기 저항이죠. 위안화 더 올라가려면 저항이에요. 저항은 뭐다? 시간이 걸려서 매물을 소화해야 돌파가 가능하겠죠.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28일 날에 이슈가 있으니까 28일 날까지는 아마 위안화도 매물 소화하고 뭐 이런 모습 그냥 옆으로 차분히 가는 모습 아니면 살짝 아래로 빠지거나 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본격적인 건 28일이죠. 28일 날 홍콩 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골 때려지는 거겠죠.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미국이 이제 야 본격적으로 중국 우리하고 좀 싸워보자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8일 이후부터 6월 달부터는 고점 돌파해갖고 날아가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좀 조심해야겠죠. 그래서 6월 달부터요. 그래서 5월 28일 날이 목요일인데 지금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 해서 윈도우 드레싱에 어떤 홍콩 법안 이런 것도 있어서 솔직히 코스피 이런 거는 겁나게 개길 것 같습니다. 안 빠지고 계속 오르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.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한국 환율도 오르고 있는 게 결국 홍콩과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때문인데요. 그죠? 본격적으로 6월달 되면은 환율도 변동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일단 5월 28일, 오늘이 25일인데 28일 날까지는 일단은 그죠? 좀 그래도 시장이 환율 시장이나 이런 주식 시장 자체가 좀 조용할 것 같다. 본격적인 이슈는 28일 이후부터 좀 시끄러워지면서 터져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28일 날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미국과 관련된 얘기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은 아마 이번 주에요. 이번 주에 아마 그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그 히어로스 액트라고 그 3조 달러의 부양책 그거 아마 이번 주에 표결할 겁니다. 구체적인 날짜는 스케줄은 아무리 제가 기사를 찾아봐도 안 나왔더라고요. 참고로 그 미국 부양책은 지금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상원을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지금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된다면 일단 미국 주식시장에 약간 악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. 이런 점들
알아놓으셔야 되겠는데, 문제는 그 스케줄이 언젠지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. 뭐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미국 시장 주도주들 좀 몇 개 간단하게 뭐 애플 같은 것들 좀 살펴보자면은, 한번 좀 살펴볼게요. 애플 같은 거 좀 몇 개 보면은 지금 보시면 거의 전고점이에요, 그죠? 애플 전고점 다 왔어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게 진짜 유동성의 힘으로 꾸역꾸역 올라와 갖고, 그 FANG 페이스북, 아마존, 애플, 뭐 넷플릭스, 구글이 나스닥을 다 끌어올렸는데,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주도주는 바뀌기 마련이거든요. 사실 지금까지 FANG 친구들이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정말 무식하고 많이 좀 아찔하게 좀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해서, 이번에 어쩌면은 FANG가 여기서 고점을 못 넘어간다면은 솔직히 좀 주도주에서 좀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 일단 넘어가겠어요. 근데 솔직히 좀 넘어가는 거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안 그래도 벌써 뭐 애플 주식이고 뭐 이런 상승이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죠. 벌써 이런 데서 이 음봉이 좀 일단 나오고 있긴 하죠. 조금씩 물론 넘어갈 모습이긴 한데, 어쨌든 지금 가장 무거운 애플 같은 거 전고점에 와 있다는 거. 근데 애플 생각해보면 확실히 실적도 안 좋아졌고, 더군다나 애플이 중국 공장에서 휴대폰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에 있는 공장 이전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, 이러면은 일단 애플 쪽에서도 좀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지고, 이거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애플뿐만이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, 마이크로소프트 종목 코드를 까먹었네. MSFT. 맞아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사실 보시면 이미 전고점 여기 대비해서 이제 좀 슬슬 음봉 많이 나오고 꺾이고 있거든요. 이런 주도주들이 슬슬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좀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면, 야, 사실 뭐 미국도 뭐 계속 오르기만은 어렵지 않겠냐, 약간 좀 다리 좀 차지 않았냐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. 나스닥 지수도 거의 전고점 나왔죠. 그럼 어쨌든 분명히 실적은 안 좋을 텐데 전고점까지 올라와 버렸단 말입니다. 유동성이고 뭐시기고 전고점까지 올라와 버렸으면 일단은, 그죠?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해주든가 아니면 뭐 실적이 좋아지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, 뭐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이래야 될 텐데, 글쎄요, 이거 일단 고점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. 얘도 주도주인데 좀 조심해야겠죠. 물론 그 아마존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막 고점이 이번에 막 폭등하고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, 사실 이런 것도 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보시면은 이게 아마존 월봉인데 사실 좀 무식하게 올랐거든요. 무식하게 오르고, 이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이게 시세가 많이 난 상태에서 끝에서 나오는 이런 장대 양봉은 보통 어떠한 매도의 사인일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. 좀 매수 세력, 매수 힘의 소진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친구들, 페이스북도 좀 비슷하더라고요. 페이스북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마지막까지 쳐올린 것 같아요.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장대양봉 뽑아내면은 보통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봉 나오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일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친구들은 뭐 이미 전고점에서 살짝 좀 고점이 낮아지려고 그러고 있고, 일부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친구들은 오버슈팅의 사인이 조금 좀 보이고 있고 해서, 어쨌든 미국장도 어디까지나 오르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. 이렇게 오르면 어쨌든 부작용은 굉장히 클 거거든요. 매수의 힘을 고점대에서 많이 소진을 해버리는 모습이라 좀 별로 좋지는 않아서, 어쨌든 이런 점들, 주도주들 모습 보면은 조금 이제 미국장도 뭐 올만초 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살짝 좀 듭니다. 어쨌든 지금까지는 추측이다, 그죠? 구글 같은 경우는 그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죠, 그죠? 구글은 아직 뭐 고점에 확실히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, 아직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. 나스닥이 하도 오르길래 한번 종목들이 어떤가 싶어서 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밤들은 그래도 미국장 쉬니까요, 좀 편안하게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고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세요.